여러분 우리 지난 25일 날 석가탄신이라서 시간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휴강을 꼭 외워야 되거든요. 지금 시험 범위랑 이런 걸 보니까 방향이 앞태지는 이제 폭발적으로 국어를 해야 될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6월 3일 날 월요일날은 오전 10시 출석이 기준이에요. 오전 10시에 오면 제일 베스트, 제일 좋은데 6월 3일 선거날 수요일 날. 수요일날 못 나온다는데. 진짜? 왜? 쌤 뭐 해야 돼? 쌤한테 물어봤는데. 뭔가 노출 안 되는데 미리 일정해도 응? 더 빨리 가서 더 빨리 와도 돼요. 더 빨리 와서 문제 풀고 쌤이랑 피드백 나눠도 돼요. 쌤은 더 일찍 오면 올 수 있어요. 9시까지 쌤이 올게요. 그래서 더 일찍 와서 문제 좀 풀고 있어요. 쌤 늦어도 9시까지 올 테니까. 어때요, 유진이? 그러면 일찍 와서 공부할 사람들 9시까지 오기로 하고 수업 시작은 10시 시작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10시에 오는데 문법 위주로 나가는 거에서 문법 요소를 다 마무리를 거의 지어야 되니까 지금 나간 문학까지는 6월 3일까지 숙제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6월 3일까지 숙제를 한다. 지금까지 안 한 사람은 주말을 너무 나태하게 보낸 것이기에 나태 지옥으로 갈자 정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도전 시간부터 좀 나갈 거고 네, 문제 안 푼 사람들 6월 3일에 어떻게든 다 외우자. 알았지? 6월 3일 날 저녁 밤까지 쌤이랑 국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쌤은 1시, 3시 이렇게 수업 좀 하고 있을 테니까 2층에서 국어 풀다가 사이사이에 쌤이 쉬는 시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 내려와서 질문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의가 받으면 네. 월요일날 멤버들은 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거 안 가르치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이거든요. 3시까지 하나 나갈 수 있게끔 송민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니까? 금요일날에 누구니? 누구니까? 금요일날에 누구니? 시작할 때 상충곡 넘기고 송민곡부터 시작할 때 유진이 이쪽 좀 와주면 안 되겠구나. 얘들아 덩치가 큰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상충곡, 송민곡 이렇게 세트를 얘기에는 너무 무게가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단디하셔야 됩니다. 이번 이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어 첫날이고 왔거든요. 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냥 한 달 바짝 국어 이제부터 가드 올려주셔야 됩니다. 단디 가드를 제대로 올려야 된다. 이거 받아가시고 그래서 6월 3일 날 그거를 진짜 찐으로 좀 열심히 하고 외박 가는 사람들은 외박 가세요. 외박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 6월 3일 날 잘 해놓고 외박 가셔야 돼요. 주말에 쌤이랑 같이 좀 호흡 맞출 사람들 얘기 좀 할 테니까. 자 그럼 상충곡 넘어가면서 송민곡인데 송민곡 위에다가 발표 세개. 상충곡이랑 송민곡이랑 두 작품 다 진짜 3대어 뜻풀이를 100%다 풀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대어로 그냥 줄줄줄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민곡에서의 속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 뭐라고 적자? 속편이라고 적어줘. 속편. 파트 2야. 시즌 2야.
미인곡 시리즈의 속편이야. 미인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 떠올랐을 때 장타, 설윤 이런 거 떠오릅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면 황진이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미인은요, 아름다움과 재주를 가진 자로서 남녀를 막론합니다. 그러면 정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미인, 아름다운 사람은 누가 돼야 된다? 선조, 임금님이 됩니다. 그래서 미인 밑에다가 누구라고 적지? 선조라고 적자, 선조. 그럼 이건 개이송입니까? 라고 하면 마치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정철이 사대부, 양반가의 사대부로서 임금님을 사랑하는 그 영군지정이라는 감정이 남녀 간의 보편적인 사랑의 감정이랑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녀 간의 보편적인 연인의 감정 마냥 정철은 선조 임금님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송민공 옆에다가 이쁘게 공서체로 적어주세요. 영군지정. 그럼 여러분이 영군지정을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닌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지금 영군지정이라는 정서가 어디에서도 들어갔다? 만응의 육수. 맞아. 내가 임금님한테 힘의 감정으로서 갚고자 하여도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라는 역군은이셨다라는 임금님께 감사해야 하는 감정이 영군지정 맞습니다. 너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만응의 육수랑 연결되는 진짜 너무하니까 영군지정의 정서를 기억하시고 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에 드디어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 보편적인 영군지정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녀를 설정하는 거야. 정철은 선녀, 을녀의 역할, 그리고 기능적인 파자, 감녀, 부선녀, 감녀랑 을녀의 대화로서 옥황상제라는 선조 임금님과 이별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개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민곡, 영군지정 모르셨으면 이런 류의 노래가 정철의 미인곡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마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이별을 해서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노래로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다. 충신 맞습니다. 수업 시간 했나요? 그 영상을 쌤 영상에서 아직 수업은 송민곡까지 나간다는 말이 없죠? 송민곡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송민곡은 충신 연주지사 적고 가겠습니다. 작품인가요? 네, 작품인데 여러분은 송민곡이라고 하면 영군지정, 충신연주지사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작품의 디테일로 가는데 가사에서는 서정가사, 개인의 정서를 얘기하니까 서정가사고 정철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가사고 그래서 혹시 문 열려 있으면 벌레 테러 당할 것 같아요. 문 좀 닫아야 된다. 문 꼭 닫아야 된대.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도 적고 가자. 유배지에서 썼기 때문에 유배가사라고 적어야 돼. 이런 류의 노래를 뭐라고 한다? 유배가사라고 합니다. 유배지에서 정철이 선조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반성문의 느낌이 바로 뭐야?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이별한 선녀의 목소리로 유배가사. 그리고 12셋 정격가사. 잊지 마셔야 돼요. 정의까지 한꺼번에 적고 갈게요. 정격가사란 하면 김진선 쌤이 엄청 힘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김미애 쌤이 엄청 힘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거 시험지에서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정격가사라고 하면 지금 이거 갈래 뭐죠? 가사에 맨 마지막 시조의 등장 음수율 어렵습니다.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하면 무슨 가사다? 정격 가사야. 오케이. 영원히 잘 안 보일까 봐서 말로 할게요. 정격 가사. 가사의 이거 갈래가 뭐라고? 선생님 오전 시간 때 꽤 길이가 길어졌네요. 맞아. 지금까지 향가도 10줄이었고 시조는 그냥 3장 6구 45자 3줄로 끝. 만음은 그 3줄이 육수로 면을 이루고 있을 뿐이고 사설 시조는 그냥 중간이 좀 길어졌을 뿐이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길이가 긴 작품은 지금 상춘곡이랑 송민곡이 처음이야. 이런 갈래를 우리는 가사라 해. 그 가사의 맨 마지막 줄 있지. 맨 끝을 한번 봐줘. 50페이지 맨 끝이 있어. 각신님 밑에다가 3. 각신님 밑에다가 숫자 좀 적고 갈까? 선생님 갑자기 적다가 왜 밑이에요? 라고 하면 좀 일단 따라와봐. 50페이지 쪽수 적혀져 있는 거에 맨 위에 보면
각신림이라고 되어 있지. 맨 마지막 행이야. 그 마지막 행이 음수율이 글자 수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니 각신림 밑에다가는 3, 다리야 카니와 글자 수 몇 글자? 6, 구잠비나 글자 수 몇 글자? 4, 대쇼셔 하면 글자 수 몇 글자? 3, 3643이니까 야씨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좀 눈 감아줘. 맞지? 두 글자까지도 좀 눈 감아줘. 어쨌든 의식한 거야. 시조가 굉장히 맨 마지막 3543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가사가 동일하게 시조의 규칙을 좀 따랐어. 시조의 규칙을 좀 따랐다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하면 된다? 정격가사야. 그럼 마지막에 행이 3543 신경 쓰지 말고 3호를 지키되 지가 하고 싶은 말대로 짓거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병격가사라고 할 거야. 정격가사 위에다가 반대되는 표시로 서요. 병격가사까지 섞고 갑시다. 그러면 원래 규칙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초기에는 좀 잘 지키잖아. 룰이라는 것이. 그러면 정격가사는 조선 초기에 많이 보이다가 중후기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후기로 가면서는 이제 무슨 가사가? 병격가사가. 그러면 시조는 평시조가 초반에는 많이 쓰이다가 중후기로 가면서는 무슨 시조가 많이 쓰였지? 서민의식 성장하면서 중후기로 가면서는 무슨 시조가 많이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협의 파리불고처럼 무슨 시조? 사설시조가 많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병격가사, 사설시조는 조선 중후기, 조선 초기에는 평시조나 연시조나 그리고 뭐 이런 정격가사가 많이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쌤이 하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면 무조건 나올 내용인데 김진성 쌤이 언급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나올 내용이라서 한번 편안하게만 듣고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좀 제보를 부탁할게요. 간단하게 옆에다가 제보 부탁. 수업 시간에 송미인곡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좀 잘 들어봐줘. 제보를 부탁할게. 알았지? 설명하셨어요? 라고 하면 진짜 내는 내용이니까 쌤이 이제 엄청 힘을 실어서 얘기할 거란 말이야. 김진성 쌤한테 달려있어. 이걸 설명할지 말지에 대해서. 했다면 무조건 내는 거야. 조선 초기의 가사들을 보면 얘 좀 되게 봤을 때 관념적이야. 관념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시조에서도 어서와 고경이 시조에서도 토좀 맞아야 되죠. 혹시 재하가 그래도 자리를 잘 맞추고 그 위에 있는 두 개가 너네가 보는 것이다. 자, 조선 초기에 이 임금님을 향한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강호 한정도 있지. 만흥에서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고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것들이 좀 유교적 가치라든지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관념적인 삶이라고 생각들지 않아?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랑 관련되지가 않았잖아. 좀 약간 좀 이상적이지 않아? 막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직책이라는 거에서의 명예직을 위해서 내가 막 저렇게 선거해가지고 명예를 하기 위해서 막 아득바득 살아가는 실생활의 모습보다는 좀 신선처럼 살고 있잖아요. 만흥이라든지 상충곡이라든지 풍월 주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신선처럼 살고 있죠. 그리고 임금님한테 바치는 이 충이라는 정신이 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완전 가사의 색깔이 있잖아. 실생활이란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와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변모를 해. 그래서 똑같은 유배가사인데 조선시대 초반의 정철은 유배가사에서 선녀 목소리를 내면서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유배가사를 쓰고 있어.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적강한 떨어진 선녀고 자기는 옥황상제랑 함께 이 하늘나라의 궁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간 세상에서 떨어져서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추상적인 이런 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부르고 들떠신 것 같지.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실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유배지에 가서도 있잖아. 유배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통을 얘기해. 막 옷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기어가는 잠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좀 변모가 돼.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제보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퉁이에다가 뭐라고 좀 적고 가라. 유배가사나 가사들의 색깔이 어떻게 변모가 되었는지를 선생님이 작품을 예시를 들 수 있어. 여기에서는 만원사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나라고 하면 100% 출제감이니까 수업 시간에 길을 쫑긋 세우셔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조선 초기에는 유배지에 가서도 하는 메시지가 어때? 굉장히 충의 색깔이다. 임금님에 대한 명분지정이라는 좀 관념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유배 가사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먹고 살기 힘든 문제에 대해 유배지의 고통에 대해서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럼 시조도 좀 마찬가지지 않아? 시조도 좀 생각해봤을 때 만흥이라든지 뭔가 사랑의 이야기라든지 좀 관념적인 메시지라면 후기로 가면서는 논밭가라 기운 메고 대님차 신들 메고 가가지고 내가 막 산에서 나무하고 도시락 부시고 내려오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내려오는 농민의 실생활을 얘기를 하잖아. 사서시조에서 두터비 파리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서 한간오리의 횡포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잖아. 되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잖아. 이런 초기에서 후기에 문학의 변모에 대해서 언급했다. 무조건 선지로 나오거든요. 꼭 쌤한테 얘기 부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생민국 충신연주지사 정격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병격가사도 꼭 설명하실 거예요. 정격가사는 그냥 무조건 언급하실 거예요. 없는 대로 언급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명분지정. 명분지정에다가 밑줄. 그래서 특징은 삼인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언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삼인국에 대한 소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조금은 배경지식에 대한 언급을 좀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필기 정정이 필요합니다. 총정리할 때 필기 위주로 한 번 더 정리해야 돼요. 삼인국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사문학의 극치에다가 밑줄. 그래서 얘가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작이지 첫 번째 충신연주지사는 아니거든. 첫 번째 충신연주지사 이름을 적어주실 수도 있단 말이야. 정서의 정과정 이렇게 첫 번째 충신연주지사인데 적어주시고 언급하시는 거는 다 적어와야 돼. 알았지? 여기에서는 지금 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야. 김지성 쌤의 피셜이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필기 잘 부탁합니다. 특징은요, 대화체예요. 대화체에다가 밑줄. 그래서 아마 김지성 쌤이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이랑 비교를 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대화체랑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이랑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은 어머니 아십니까? 라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는 거야. 마치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당신 기억나시나요? 지우씨?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겨냥해서 그 사람에게 하는 듯한 말,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이야. 그런데 대화체는 체에다 방점 꽁 반드시 어때야 된다? A와 B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저기 가는 저 사람 어디서 본 듯한데 해 다 저물어 가는데 천상의 비곡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A와 B의 이야기의 주고받거니의 티키타카가 대화체야. 그래서 쌤은 뭐를 구분하실 것이다. 안분지로 안빈낙도를 구분하듯이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과 대화체를 구분하실 거야. 그럼 우리가 선지를 유념해 볼 때도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으로 청자를 설정하여 땡! 청자 설정이 아니라 청자 있고 하자 있고 내도 청자 너도 청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도 하자 너도 하자 주거니 받거니가 뭐다? 대화체야. 그거 언급하실 거야 수업 시간에.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이랑 구분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남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는 있어. 그래서 그 한자어의 뜻풀이는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오자마자 힘든데 상충곡으로 시작하면 뇌에 쥐가 내릴까봐 성민이곡인데 상충곡은 한자어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한자어 뜻풀이를 진짜 싹 다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상충곡과 성민이곡은 현대어 뜻풀이 해석이 너무 중요해.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 밑에다 뭐라고 적자 현대어 뜻풀이 100%라고 좀 적어줘. 현대어 뜻풀이를 100% 완료시키고 고전시가 해석 패치를 붙이시고 시험 치러 가셔야 됩니다. 완벽한 언어 패치가 필요합니다. 고문 내용 들어갈게요. 기어가는이라는 거에서 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한국사 시간에 이제 국어의 역사에서도 나올 텐데 드트가 이나 반목이를 만나면 드트로 바뀌는 현상이 의문의 변동에서 뭐지? 국외음화야.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국외음화가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그러다가 점차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서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됐어. 겨가는이라고 하네. 격이가는 격악시. 격악시에다가는요 위에다가 누구라고 적어야 돼? 을려야. 감녀의 입장에서 을려를 불러 세우는 것이기에 구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김진성 쌤 그 청산별곡에서
세 문제죠. 2절의 세인지 3절의 세인지 구분하는 거에서 2절의 세가 감정이입이었고 3절에 가던 세는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날아가던 세였어. 근데 3절의 세에다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틀렸거든. 그거 좀 틀린 거면 쌤이 좀 미웠어. 근데 그 기출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청산별공 문제에서. 그래서 호진이가 쌤한테 시험 전날인가 문제 질문해가지고 쌤도 틀렸어. 오? 감정이입 맞는데? 왜 다 맞지? 본문 보니까 3절이었단 말이야. 2절에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라 3절에 가단세에 표시되어 있었단 말이야. 헷갈리면 무조건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김진성 쌤만큼은 고전 시간에서 자기 기출 문제 진짜 똑같이 내는 문제 한 문제는 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진짜로. 김진성 쌤 속리고 내신 거 털어보면요. 몇 번 나? 몇 번.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저기 가는 저각시에다가 A로 처리, 저기 가는 저각시에다가 A로 처리, 그리고 B가 또 나오겠지. 감렬을 가리키는 거. 그래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시험지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기 가는 저각시에서의 저각시를 A로 풀면 안 돼. A로 처리했지. 저기 가는 저각시는 A 처리했지. 근데 이걸 감렬하고 생각하면 안 돼. A 나왔다고 감렬하고 생각하면 1, 2번까지는 을료로 생각하다가 3번에서 꼭 감렬로 생각해서 틀려도 돼. 저기 가는 저각시의 저각시는 누구다? 을료입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에 어디서 본 듯한데 1면식이 있는 사람이야. 9면이야. 천상의 배곡경에다가 네모박스. 하늘나라의 천상의 배곡경에다가 네모박스. 무슨 뜻이지?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에다가 밑줄. 그러면 정철이라는 원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한양의 경복궁을 천상의 배곡경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좀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이 피곤하면 이제 진짜 자기 뺨을 때려야 돼. 지금 이거를 다시 듣는 시간이 더 아까워. 그래서 잠이 오는 사람은 뒷자리에 기대야 돼. 알았지? 천상의 배곡경에다 네모박스, 한양의 궁궐을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의 천상배곡경에다 빗대어 표현한 거야. 정철이랑 선조랑 같이 지냈던 한양의 경복궁을 어찌해서 니별하고, 니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거의 문법 현상은 이양요요유가 단어 첫머리에 왔을 때 니냐요요유가 니은이 단어 두음법칙 적용됐다 안 됐다? 국어사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적용해보자. 니별을 한다는 거에서 아직까지 두음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은 시기야. 니별에다가 밑줄 그시고 선조 임금님과 이별해서 유배지에 와 있는 정철의 상황을 옥황상제와 이별한 선녀의 상황에다가 비교해 표현하는 거야. 을려의 현재 상황에다가 밑줄 이별을 하고 해나 중간에 저문 날 해가 다 저문 날은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하강이라고 적어줘. 하강적 이미지로 플러스 분위기야 마이너스 분위기야 해가 저물어 가는 마이너스의 하강적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냥 가볍게 하강이라고만 표시할 거야. 누구를 보고 가시는 곳, 누구를 만나러 이 해 다 저문 날에 그렇게 가시는 곳, 어찌해서 천상의 배옥경과 이별을 했는 곳, 여기까지가 감녀의 대사입니다. 반드시 감녀, 을려, 감녀 멘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서사 1, 감녀가 을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야. 불러 세웠어.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아이고야, 엄마야, 너여이고 내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이거는 뭐 처리할 거야? 감녀, 비.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는 실수에 사람이 벙벙거리는 거는 사람이 좀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짜잘짜잘한 실수. 여러분 중간고사 생각하면 내 자신이 싫어지는 실수 있죠, 그죠? 뭐 문제 잘못 읽었다든지 내가 왜 이랬지라고 하는 그런 실수 있잖아요. 이건 기말에 진짜 예측되는 실수예요.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씩은 꼭 나왔어요. A랑 B에서 A에 저기 가는 저각시는 을려 손으로 꼭 적어주세요. 문제 풀 때 그냥 위에다가 을려 적으세요. 그리고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너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얘를 누구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김진성 쌤이 A, B로 처리를 해놨을 거예요. 기억과 니은으로 처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기니에 대한 설명이니 여러분은 꼭 손으로 기억과 A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을려라고 적고 니은과 B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 답변하고 손으로 꼭 적어야 돼요. 쌤이 이 시험지에다가 이거 적었는데도 틀린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이거 안 적어서 틀린 사람은 진짜 이거 꼭 여러분이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고 1, 2번까지는 을려라고 생각하고 선지를 1번. 근데 기억과 달리 뭐뭐뭐 니은과 기억은 둘 다 뭐뭐뭐 이게 복잡한 선지잖아. 그러다가 이 3번을 누구라고 생각해버리는가 기억을 이제 감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문제 빨리 보는 거에서. 진짜 예측되는 실수니까 이거 꼭 지켜야 돼. 나올 거야.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너에다가 네오박스 썼지? 강렬하고 적어야지. 내 사설 좀 들어봐 라고 했을 때 혹시나 저각시 대신에 내 사설에서의 내에다가 네오박스를 만약에 주신다면 이때 내는 누가 돼야 되지?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너는 강렬, 내 사설 좀 들어봐에서의 너는 을려가 되는 거야. 손으로 밑에다 딱 적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 밑에다 을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내에다가 네오박스. 이건 그럼 또 누가 되는 거야? 내 얼굴에서의 내는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내 얼굴에다가 내도 을려야. 좀 더 불편하면 여기다가 좀 하고. 내 얼굴에서의 내는 을려야. 내 얼굴에다가 밑줄 그시고 얘들아. 중세국어에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되어 오는데 오늘날의 얼굴은 베이스지, 낯짝이지. 그런데 중세 때의 얼굴은 보디야, 모습과 거동, 신체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얼굴이야. 그래서 뜻풀이에서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은 뭐라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모습, 형체. 오케이? 모습과 형체, 몸. 그래서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한테 개양직한가마는 사랑을 가지만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구나 라고 했을 때 알고 을려 특별히 아껴주셨다는 거야. 내로다 여기실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주실세 나도 님을 믿어서 님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에서는 선조 임금님을 나타내는 거겠지. 군 뜻이 전혀 없어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 결백한 마음으로 너로구나 라고 특별히 아껴주시는 그 사랑에 나도 선조 임금님을 믿는 군 뜻이 전혀 없는 결백한 마음으로 아양, 물결, 교태, 물결, 이별의 원인이라고 적자.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어지러이에다까지도 물결 표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군 게 이별의 원인이 된 거야.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가뒀던 뒤 이별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그 이별의 원인을 사자성어로 바꾸자. 이별의 원인을 사자성어로 바꿨을 때 아양과 교태로 여자친구가 좀 적당하게 부려주면 좀 사랑스럽고 귀여울 수 있는데 지나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별의 원인의 화가 되는 거야. 지나친 애교가 아양과 과유불급의 아양과 교태가 이별의 원인이 되었구나. 과유불급 적으셔야 되겠어요. 아양과 교태 어지럽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싹 변해버렸다.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없이 달하신고 낯빛이 예와 없기에다가 밑줄 그시고 뭐라고 밑에다 변심이라고 적자. 변심. 바뀐 거야. 영원한 건 없어. 사랑이 바뀌었어. 변한 거 없지.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어하니 헤어해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에다가는 밑줄 한번 끄고 갈까? 내 몸에 지은 죄 뭐가? 아양과 교태로 지나치게 애교를 부렸던 거와 아양과 교태를 부리며 지나치게 부렸던 것이 매같이 산같이 쌓였으니 내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옆에다 뭐라고 두 글자 적고 가지? 자책이라고 적어요. 우리의 이별의 원인을 임금님을 탓한다, 탓한다? 임금님을 탓한다, 탓하지 않는다? 탓할 수가 없어. 아니 유교 사회에서 충신이 어떻게 임금님을 탓할 수가 있어? 당연히 자책이지. 내 몸에 지은 죄가 내같이 쌓였으니 옆에다 자책입니다. 임금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결 표시 가자.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허물하게에다가 물결 표시 쫙 표시해 주시고 아니 지금까지 다른 학교에서도 단 한 번도 출제된 거를 본 적이 없고요. 어떠한 문제집에서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탐사에서도 해설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김진성 쌤밖에 없었어요. 쌤이 송민공에서 이 멘트를 사자성어로 바꾸는 거는 김진성 쌤만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가 한 3번 정도는 나오는데요. 다 김진성 쌤이 내셨지 아무도 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쌤도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나오질 않은 문제인데 설명하시면 본인만 생각하는 사자성어니까 반드시 출제하시겠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게 한 사용된 표현기법 일단 먼저 언급합시다.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허물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던지네요.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사용된 표현기법 무슨 법? 서리법. 이걸 근데 사실 그대로 바꾸면 불특정 다수 할 때 그 수, 불특정한 사람의 수,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해서 누구를 욕하여 수원수구입니다. 수원수구. 김고비출에서 한 3번 나왔는데요. 3번당 김성쌤이 내신 거였어요. 수원수구
서러워 풀어 헤쳐보니까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에다 밑줄 쭉 그시고 쌤 분명히 아무것도 탓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조물을 탓해요라고 하면 조물주가 누구지? 신이야. 지옥이야. 조물주 밑에다가는 갓 GOD 적어주시고 운명이라고 적어주세요. GOD 적고 뭐라고요? 가로 열어서 운명. 한마디로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거야. 아 내가 선조 임금님이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특별히 아껴주셔서 측근에 두었던 것도 운명이고 선조 임금님을 믿어서 군뜻이 없어서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게 입을 막 놀린 것도 운명이고 그래서 이 운명의 사슬에서 노론과 선원의 강파 싸움에서 밀려서 유배지로 가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정철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물의 탓이로다. 운명이다 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이야.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로다. 운명론적 자책,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체념에다가도 밑줄. 그래서 중력 부분을 프린트를 해서 주실 만큼 약간 귀찮은 작업이잖아. 생략된 부분 찾아가지고 프린트 복사기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수업하시기에는 귀찮은 작업이실 것 같아서 안 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중력 부분 주신다라고 하면 쌤도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보자 이거는. 중력 부분이 좀 있어. 그렇게 중략되고 난 후에 끌려가 뭐를 걱정하냐면 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걱정해. 내가 곁에 안 계시는 내가 곁에 있지 않는 이 시간에 임금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잠자리, 먹는 식사 잘 계실까요? 라고 걱정하면서 님의 소식을 너무 듣고 싶어서 산으로 갑니다.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하다가 공간을 이동한다. 끌려가 공간을 이동한다. 어디로? 산으로 가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높은 맨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을 거야? 공간의 이동이라고 적어야겠어. 공간의 이동 너무 중요해. 지금부터 찐으로 더 중요해. 생략된 내용은 뭐라고?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야. 그러면 맥락이 갑자기 생뚱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듣고 가자. 중력 부분에 님에 대한 염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의 식사, 잠자리, 먹는 거에서의 모든 것들을 잘 계시고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야. 님에 대한 염려, 걱정. 그래서 님의 소식이 너무 듣고 싶어서 혹시라도 메신저가 올까봐 우체부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봐 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잡거니 그러면 여기 안에서 멘트는 딱 감녀가 위로 한번 해. 내 탓이야 라고 자책하는 애한테 서러워 풀어 헤치니 조물의 탓이로다. 그 다음 멘트가 감녀가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딱 한 번 위로해줘. 그 다음에 바로 에마씨는 다시 누구에게로? 을려에게로 돌아가서 에마씨를 놓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각시님 다리아 카니와 구잔비나 대쇼샤의 맨 마지막 줄에 감녀 멘트 한 번 나오고요. 전부 다 누구 멘트라고 생각하는데 을려가 오늘 난리 난 거야. 오늘의 사연자야. 오늘의 이 마이크를 놓을 수 없는 자, 을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녀 멘트 없습니다. 이 사이 부분에서는. 자, 님에 대한 소식 들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파란색 해설도 너무 좋은 멘트다. 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을려가 한 노력은 뭐지? 산에 올라가니. 공간을 이동시켰어. 그런데 봐봐.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구름 마이너스, 안개 마이너스.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꽉 끼어 있어서 여러분 정상에 백록당 보러 가신 적 있어요? 한라산 가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 한라산 등반을 안 했으니까 뭐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 보려고 엄마 아빠랑 뭐 어디 정동진이나 가신 기억 있지 않나요? 네, 그런 뭔가를 보러 가기 위해서 갔을 때 안개가 끼어서 구름이 끼어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놈 그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놈 그거 마이너스지. 그러니 구름과 안개 밑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주고 있잖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문맥상 그 다음 줄이야.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지? 라는 거에서의 1월 이걸 어떻게 생각해줘야 될까? 고전 시가에서 밝게 빛나는 광명의 존재 해와 달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임금님이 상투적으로 간습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미로서 온 세상에 비춰주는 달, 해, 하늘과도 같은 존재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왕이야. 그럼 1월 밑에다가 그냥 단순 자연물이 아니라 왕이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 그
그 왕의 광명을 보기 위해서, 왕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산에 잡고 밀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럼 이럴 때 구름과 안개는 뭐가 돼야 된다? 나와 정치적인 적의 관계로서 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정철의 입장에서는 간신이겠지. 오케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면 된다? 정치적인 적인 거야.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정철의 입장에서 구름과 안개 밑에다 뭐라고? 간신, 정적이라고 좀 적어줘. 정적이자 간신으로 해석해주면 되겠다. 구름과 안개는 정치적인 적, 정적, 정치의 적이다. 정적. 그래서 정적이 나오는 순간 이걸 하나 작품을 보고 와야 돼. 이조노의 시조로 갈 거야. 앞에 쪽수 49쪽으로 봐봐. 선생님께서 희한하게 있잖아. 김지성쌤은 또 내시는 문제가 다른 작품이랑 연결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링크를 걸어가지고 다른 작품이랑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데 김예쌤은 내셨던 거 기억나? 중간고사에서 밑줄 꺼서 그것과 기능이 동일한 거 찾아라, 정서가 동일한 거 찾아라, 다른 작품이랑 연결됐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희한하게 그 문제는 되게 안 틀리고 다 잘 맞췄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적의 관심이 바로 이런 작품이랑 연결될 수가 있어. 6번에 2번 선지를 한번 봐봐. 이조노는요 공민왕의 충신이었어. 근데 공민왕 고려 말기에 공민왕이 신돈이랑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면서 갑자기 스님이 나타나서 공민왕의 눈과 귀를 덮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조노가 구름이라는 간신의 이미지로 공민왕의 곁에서 눈과 귀를 가로막는 신돈이라는 이 나쁜 놈아!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2번으로 갈게요.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무심에다가 밑줄 그시고 고전시가에서 마음이 없는 무심이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게?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냐? 라고 하면 무관심에서의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맞아, 어떻게 알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 없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욕심 X. 구름이 무욕이라고 해석은 되는데 무심은 욕심 X, 무욕. 와, 구름이 소고 허유처럼 무욕적이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허랑하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틀렸다라는 거지. 허랑하다, 틀린 말이다. 구름이 욕심이 있다라고 그럼 시작하자는 생각하면 근거가 뭐냐? 구름이 왜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중천이라는 하늘의 가운데에 떠서 임의로 다니면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뭐지? 전횡이야. 전적으로 자기의 횡포를 저지르는 거에 정권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뭐라고 한다? 전횡입니다. 국정을 농단시키는 거야. 국정농단에 가담한 존재. 전횡, 마음대로 정치를 휘두르는 정치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임의로 다니면서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전횡을 하면서 구태여 시조이기 때문에 3호사상으로 말을 지어야 되지. 구태여 굳이 광명한 날빛에다가 네오박스 딱 치시고 하늘에서 중천의 구름이 마음대로 다니기 때문에 광명한 날빛이 가려져. 그럼 이 광명한 날빛은 누구의 것이지? 해와 달의 상징, 임금님의 총기가 되는 거야. 광명한 날빛 밑에다 뭐라고 적지? 임금의 총기. 임금이 선정을 베푸는 것, 임금의 총기, 임금의 선정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임금의 선정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광명하게 햇살에 막 백성들에게 민초들아 잘 자라라 라고 햇살에 막 주는 광명한 낮빛에 임금님의 총기와 선정을 따라가면서 덧나니에다가 밑줄 그시고 간신질이라고 적자. 간신질. 한말로 간신이 정권을 농락한다는 거야. 임금님의 광명한 낮빛을 따라가면서 덮어버리는 구름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간신입니다. 백성들과 임금님 사이를 방해하는 구름의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간신입니다. 그러면 구름, 안개에다가 김지성 쌤이 표시해놓고 다음 중 시적, 상징적 의미가 동일한 걸 찾아라라고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이조도 시도도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무진자나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간신의 이미지에서의 자연물이 무진자잖아. 그래서 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런 거가 다고 이런 작업은 시험 직전에 하자. 안 까먹게 링크 거는 작업은 총정 밑에 할 테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죠? 송리인국에서의 간신의 이미지가 다른 작품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돌아와서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라고 간신배에 대해 겨냥하는 거야. 당파 싸움에서의 노로 토론에서의 그 당파에서의 상대방의 적들을 겨냥하는 거야. 너네 때문에 선조 임금님이랑 내가 멀어졌잖아.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두 줄 좀 묶으시면 안 될까요?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두 줄 묶으셔서 사용된 표현기법 얘기해 주세요. 당연하지, 그지? 근데 있잖아, 정철이 하는 말투를 보면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 말씨를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 맹사성의 작품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면왕정가라는 작품에서도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좀 얄밉지 않아? 말에 뭐해잖아 한마디로. 이 말투가 쌤은 좀 얄밉게 느껴져. 산천이 상가 내천 어두운데 1월은 말해 뭐해? 지척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말해 뭐해? 막 말도 하지 마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줄 묶으셔서 맞습니다. 문장 통사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대구법 무시해요. 너무 잘 찾았어요. 통사구조에서의 대구법이고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산천이 어두운 이 마이너스의 상황이 요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바랄 수는 없어. 1월을 어찌 바라보면 지척도 보이질 않는데 천리는 어떻게 바라보랴. 이때다가는 또 설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래서 갑니다. 차라리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방해를 해서 1월을 보지를 못했어. 임금님을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차라리 물가로 가자. 물가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적자. 화자가 니네 소식을 어떻게든 듣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산에 갔다가 실패. 뭐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자. 전략을 어떻게 바꾼다? 물가로 가서 니네 소식을 들을 거야. 백길이나 보자 하니 오 이번에는 방해의 존재. 뭐가 등장했지? 백길에서는 바람이랑 물결이야.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어중경 된디어이고에서 어지럽게 되었구나. 바람과 물결은 또 뭐라고 생각해야 돼? 간신이야. 정치적인 적이라고 적자. 그러면 A, B, C, D 얘네들 취급해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작품이랑 연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으실 거죠. 그러면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그거 쭉 묶어가지고 LINK 좀 적어놓을까? 총정리 쌤이 LINK 링크 걸어줄 거니까 작품 기억할 수 있게 표시 좀 해놓을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다른 작품이랑 링크할 수 있어야 되겠어. 낯선 작품에서 구름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다 구름이 밑줄 그어져 있다. 근데 그 구름에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의 이미지의 구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름처럼 가는 나그네에서의 구름이 간신의 이미지는 아니잖아. 구름처럼 가는 나그네에서의 구름은 뭐야? 자유로운 이미지잖아. 방랑자의 이미지잖아. 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뭔지 알겠죠? 링크입니다. 물가로 갔더니 이렇게 묶어가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LINK 적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람과 물결 어지럽게 배웠는데 이 다음 구절 좀 주목해봐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대만 걸려있지. 빈대에다가 네오박스 딱 치시고 별표 세. 다른 시조의 빈대랑 비교하는 서술형 문제를 내신 적이 있어요. 김지선 쌤이 서술형을 내셨을 때 다른 월산대군의 작품에서의 빈대랑 송민곡의 빈대랑 두 가지의 기능을 차이점을 서술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서술형이었어. 얼마든지 객관식에서도 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다른 빈대에서. 잘 구절을 생각해봐봐. 백길에 갔는데 안개와 물결이 너무 어지러워서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이번에도 실패야. 백길에서도 실패야. 그런데 배 한 척에 척칼이 걸려있는데 그 배를 보니까 와씨 사공은 어디 가고 빈대만 걸려있지? 그럼 빈대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감정이입한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하면 오일까요? 화자의 외로움의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하면 객관적 상관물은 O, 감정이입은 X. 왜냐면 감정이입은 배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울고 있어야 돼. 사공 어디 갔습니까? 라고 사공을 찾고 배가 의인화가 되어서 울고 있어요. 배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외롭게 여기는 거에 정서가 투영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한다. 와씨 사공은 어디 가고 배만 걸렸네? 라는 거에서 뭐의 분위기가 확 불러일으켜지지? 외로움은 환기될 수는 있어. 뭐라고 적어놓자? 외로움 환기라고 적자. 멀쩡한 배 한 척에 사공의 짝을 잃어버린 배 한 척.
외롭게 걸려있네 라는 거는 주관적 판단으로서 본인이 외로움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이지 배한테 정서를 투영했다라고는 할 수 있어 없어? 배한테 정서를 주지 않았어. 왜냐? 배가 의인화가 되지 않았잖아. 배가 의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쌤이 그냥 언급하는 거겠어요? 다 기출에 나오는 멘트들.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담론이라고 하면 땡. 그냥 뭐다? 외로움을 환기시켜주는 객관적 상담론. 감정이입의 소재는 아니다. 감정이입의 소재는 아닌 객관적 상담론로 외로움 환기라고 적으셨으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대만 걸렸다니 강천에 혼자 서서 혼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혼자는 또 뭐야? 외롭다는 거지. 지는 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지는 애는 상승이지 하강이지? 하강. 밑으로만 하강. 이런 게 다 외로움의 분위기니까. 자, 지는 애를 굽어보니까 님 다희에 나가는 약간 플레이스 쪽이라는 방향의 쪽, 님 쪽. 북다희라고 하면 북쪽, 동다희 하면 동쪽, 님다희 하면 님쪽. 님 쪽이니까 어디야? 한양의 궁궐, 북쪽. 한양의 궁궐에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더욱 아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밑에다가 소식 X 쭉 쳐진다 그지?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듣고 싶어서 작거니 늘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지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겠어? 시청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보겠어? 설이. 차라리 그럼 공간을 이동해볼까? 물가로 가서 빗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오오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는 바람에 님의 소식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사공은 어디 가고 저렇게 외로운 빈대 한 척만 걸려있네.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까 님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가득하잖아. 님의 소식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에 지쳐서 돌아오는 거야. 산에 갔다가 빗길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야지. 모천에다가 네온박스를 딱 치시고 공간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거리감을 기반하고 있다. 님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뭘까 있을까? 공간의 대비를 통해. 그렇다면 공간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화자의 공간은 어디지? 화자의 공간은 모천. 님의 공간은 어디지? 시어로 찾았으라고 하면. 그렇지. 그게 단답형의 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단답형이 없으니까 그지. 근데 얼마든지 선지 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 공간의 대비라고 하면 여러분이 두 공간을 꼭 찍을 수 있었다. 어디 모천 옆에다가 적고 갈까 그러면 모자가 무슨 모자야? 초려 삼감 그러면 수감 모옥 할 때 모옥 초가집 모자 풀모자 풀로 풀떼기로 지어진 모천 옆에다가는 대조되는 표시로 뭐를 적고 가야 돼? 천상의 대곡경이야. 맞아. 곡항상대는 천상 대곡경이고 화자는 어디 살고 있고? 모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송민곡에서는 다 있다. 공간에 대비가 있어. 송민곡에서는 공간에 대비가 있어. 우리 동짓달 기나긴 밤 그리고 어른이 오신 날 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동짓달 기나긴 밤은 너무 외로워서 춘풍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이 오신 날 밤은 너무 뜨밤을 보내고 싶은 플러스의 행복한 시간이라서 구비구비 펴서 어른이 오신 날 밤을 길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대비는 뭐라고 언급해야지?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이 오신 날 밤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시간의 대비. 이런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공간의 대비. 그치? 그러면 모천의 찬자리에다가 밑줄 끝이야.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으로 외로움의 처지를 나타냈다라고 하면 또 오가 되겠지. 감각적 찬자리. 무슨 감각이지? 시각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서의 촉각. 촉각이라고 딱 적어가지고 왜 차가운 잠자리지? 찌긋고 음악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황진이의 시조로 연결시킨다면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도 차가운 잠자리. 찬자리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촉각, 외로움. 밤중에 돌아왔어. 어디 갔다가? 산에 갔다가 백길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니 암벽청 등에다가 네온박스 치시고 또 배우고. 왜? 여러분이 독서실 갔을 때 엄마가 집에 불 싹 다 끄고 주무셔? 아니지. 엄마가 독서실 스카 밑에 막 데리러 가시겠다. 근데 안 데리러 오신 날 알아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다 불 끄고 주무시고 계시던가? 아니지. 입구 등은 켜놓잖아.
그게 바로 뭐다? 반벽평등이야.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켜놓는 등이잖아요. 오라고. 그치? 길을 밝히기 위해서 켜놓는 등인데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라는 말은 즉슨 님이 와 안 와? 하자가 있는 모첨에 님이 와 안 와? 안 와?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켜놓는 거야?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켜놓는 등 하자가 님을 만날 수 없는 처지를 더욱더 부각시켜주고 쓸데없는 등이기도 하기에 하자의 처지이기도 하고요. 밑줄 끌게. 불을 밝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음에다가 밑줄 외로움을 부각시켜주는 반벽청등 역시 뭐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 상황. 빈배랑 반벽청등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밝혔으니까 더 외롭지. 님이 안 오는데 세월호 부모님들 생각해봐봐. 그 방에 불을 끌 수 있겠나? 그런 거 생각해봐봐. 더 외롭지? 그런 걸 생각하면 객관적 상황물.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오케이. 하지만 오지 않으니까 더욱더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황물. 오늘 있잖아. 하루 요약이야. 오르며라고 했을 때 어디 올라갔었지 오늘? 3. 내려왔다가 헤매면서 어디 돌아다녔지 또? 백길.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이 하루 일과 요약이지. 님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면서 돌아다니니 적은 덕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 뜻풀이에 잠깐 사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거든. 길이로 5개 묶어가지고 단어 뜻에서 적은 덕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다? 잠깐 사이. 잠깐 현대어 뜻풀이 밑줄 할까? 잠깐 사이. 적은 덕 역진했다라고 하면 다할 진짜지. 힘이 싹 다 빠져서 다할 진짜. 힘이 다 빠져서 풋잔이 잠깐 들었는데 풋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피곤해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서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났어. 꿈에다가 별표인데 박정현이 부릅니다. 꿈에 그 노래 가사랑 똑같아. 하고 싶은 말을 님을 만났는데 하지 못하는 처지. 사연 좀 잘 읽어주세요.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 님이 나타났어. 그럼 이때의 꿈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망 성취의 공간이 되겠죠. 꿈속에서 님을 만났죠. 내용일치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소연을 했다. O일지 X일지 한번 봐봐. 옷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누구의 리즈지? 내가 곁에 있었을 때는 옷같이 리즈의 모습을 유지했던 사람 누구? 님이야. 하자가 곁에 있을 때는 리즈의 옷 같은 얼굴에다가 플러스. 그런데 현재는 어떻지? 반이나마 늙어세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자가 곁에 없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만큼 측근이었던 그만큼 오른팔이었던 내가 님의 곁에 없으면 님은 안 좋아진다. 님의 상태는 나빠진다. 그만큼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죠? 님의 곁에 자신이 있어야 함을 암시에다가 밑줄. 님의 얼굴은 페이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모습과 형체가 이만큼 바뀐 거야. 님의 모습이 옷 같았다면 지금은 늙어버렸구나.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회포라고 적자. 하자가 님에게 하고 싶었던 온갖 정의 해포, 아양과 교태를 적당히 부렸어야 됐는데 이런 말도 담겨져 있겠지, 그지? 그런 회포를 슬카장이라고 하면 실컷, 삽자하니라고 하면 사내려고 하니 엄마한테 야단 오지게 막 어렸을 때 막 맴매 맞았던 적 있지? 그럴 때 막 억울할 때 엄마한테 형이랑 싸웠다, 막 누나가 막 이렇게 했다, 막 어쨌든 억울한 상황이잖아. 근데 막 내가 이제 막 엄마한테 말은 하고 싶은데 눈물이 너무 나서 막 숨이 넘어가는 그럴 때 있잖아. 했는데 막 이럴 때 서스럼 했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딱 그런 상황이 막 목이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 눈물이 너무 나니까 말씀이 들어야 숨이 넘어가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겠어. 정을 못 따라서 목이조차 메어가니 어째 사셨습니까? 하고 막 끝에만 지금 말이 나오지 말을 하고 싶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용 일치에서 님에 대한 온갖 정과 회포를 풀었다, 전달했다라고 하면 땡.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돼. 알았지? 하고 싶은 말의 메시지를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오전된에다가 단어 뜻 좀 기억해줘. 방정맞은 개성이라고 하면 새벽이 밝아오니까 닭이 울어버린 거야. 새벽 4시, 5시 새벽닭이 수탉이 폭포 하고 울어버리니까 잠을 어찌 깨도 똥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개성은 정치적인 성, 간신이라고 할까 말까? 왜 굳이 얘한테까지는 그런 의미를 안 부여해야 될까? 산에 갔는데 1월이라는 임금님을 보려고 할 때의 구름과 안개
그리고 백길로 가서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했는데 님과 나 사이에 차단을 하는 바람과 물결. 그러니까 의도적인 대상이죠. 늘상 있는 대상은 아니죠. 근데 새벽이 밝아서 닭이 우는 거는 그냥 시간에 있는 대상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전된 개형은 그냥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여기에 꼭 상징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겠다 없겠다? 없다. 그냥 아침에 시간의 경과로 닭이 울어서 잠에서 깨었기에 뭐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다. 장애물, 방해물. 하지만 상징성으로 간신 정도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개션 밑에다가는 뭐라고? 방해하는 장애물, 잠을 어찌 깨뒀던 고 을려가 독수공방으로 꿈속에서 님을 만나는 사랑했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닭이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또 감탄사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어와 어와 허사로다에서의 어와 다 누가 내는 감탄사지? 다 누가 내뱉는 감탄사지? 허사로다 말짱꽝 오늘 하루에서 하루 종일 님을 그리워한 거 말짱꽝 꿈속에서 님을 만난 거 말짱꽝 이 님이 어디로 갔지? 님을 막 찾아도 없어 결애라고 해서 단어 뜻 물어볼 수 있어. 잠결에 일어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에다가 밑줄 예쁘다 아니지요. 중세국어에서 예쁘다는 불쌍하다 가엾다가 현대국어에서는 뭐로 의미이동? 예쁘다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이럴 때 그림자는 님의 그림자 OX 나의 그림자 불쌍한 화자의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시어디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어디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죽어서 나거리 되고 싶어. 나거리에다가 네모박스 별표 나거리 네모를 별표로 다 둘러버리면 안 될까? 테두리를 다 별표시해줘.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 되고 싶대. 와, 이 정도로 사랑하는 감정이 스토커네 스토커. 너무 사랑하는 감정이라서 눈물이 너무 뚝뚝 나니까 말을 어찌 하지? 정을 못 다해서 목이 메어서 오전경 개정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하자가 모든 게 허사가 된 것 같아서 이님이 어디로 갔는지 잠결에 일어나자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이 상황에 님에 대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차라리 죽어서 님의 곁에 뭐가 되어서 곁에 머물고 싶다. 달이 되어서 임금님, 님이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추고 싶다라는 거야. 좀 무섭지 않니?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어서 달이 되어서 당신의 곁에서 비출게요 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 달은 화자가 생각했을 때 화자의 곁에 있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봐봐.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랑인데 이 내 심장 같은 이 여자가 좀 나를 받아주질 않아. 그러면 당연히 뭐 멀쩡한 너네가 뭐 하러 집착을 하겠냐, 그지?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 거지만, 근데 이 여자 아니가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 이별의 앞으로 극복이 되지 않을 때, 이 여자의 죽어서 내가 곁에 있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제니 강아지라든지 막 다 애들 애완견 키우고 막 강여우 그 훈련사한테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제니도 강아지 보여주고 막 그런 훈련시간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내가 죽으면 그 반려견이 되어서 이 정도의 상상이어야 되는데 달은 진짜 너무 멀지 않아? 달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그냥 필통이 되든지 핸드폰이 되든지 핸드폰에 2년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몇 년이라도 그지? 근데 달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멀리서만 비춰야 하는 달, 존재감도 없는 달이 되겠다는 거에서 화자가 가지는 심정은 뭐야? 너무 소극적인 거야. 님한테 자기의 존재감을 뿜어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죽어서 먼 발치에서 비추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달이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낙월이 되어서라고 했을 때 이 낙월은 멀리서 비춰야만 하는 화자의 어떤 사랑이다? 소극적 사랑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늘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낙월이랑 무준비를 비교하는 문제는 늘 100% 출제감이 돼요.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낙월의 이미지는 뭐다? 소극적 사랑. 그리고 뭐다? 간접적 사랑.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져버리는 달은 지는 달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존재. 일시적 사랑.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 간접적, 일시적.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민계시인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남친이 있는 창하늘, 번듯이 빛의 리나에다 위주 그리고 요런 거에서는 좀 의지적이네. 뭐뭐 하고 싶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선엄한 어미 이런 거에서 하자는 좀 의지를 드러내지. 그러니 친구가 한심한 소리하고 자빠진 거야. 아니 죽어서 낙원은 왜 돼? 이왕 죽어서 뭔가로 변신을 해서 님의 곁에 있고 싶으면 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님에게 뭔가 존재감을 뿜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뭐하러 나버리 될래? 한심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감녀 등판이야. 감녀가 시상을 열고 닫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감녀가 하는 일은 뭐야? 시를 열고 닫는 기능의 역할을 해. 전개를 시키는 데 있어서의 기능 역할을 누가 한다? 감녀가 해. 이 필기는 누가 해주시지? 김지성 쌤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입으로 쌤은 그냥 짓거리가 왜? 적어올 거니까. 감녀는 열고 닫기의 기능적 하자. 정서적으로 하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주인공은 을려야. 정서의 주인공 을려. 그런데 딱 마지막 감녀의 조언은 뭐다? 각신이라고 했을 때 각신님은 누가 돼야 되지 여기에서의? 그러면 저기 가는 저각시나 각신님이나 둘 다 누구를 나타낸다고? 을려야. 알았지? 각신님 가지고 을려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야. 각신님 일단 을려야. 달이야 카니와 달은커녕 뭐가 되어라? 구준비가 되어라. 구준비에다 네오박스 네오 전체를 별로 다 둘러줘. 그 구준비는 어때? 구준비는 장대비야. 굳게 내리는 비야. 쏟아지는 비야. 그럼 쏟아지는 비는 님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절대 피할 수 없겠지. 쏟아지는 비이기 때문에 가랑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님은 젖을 거야. 님에 다가가서 님을 적실 수 있지. 그리고 내리는 그 비의 이미지는 누구의 마음? 슬픔의 눈물의 이미지이기도 하지.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너의 사랑을 표현해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각신이 다른 분명 구준비나 대조셔 되는 겁니다. 구준비에다가 별도 3개 다 부르셨다면 외워야지. 화자의 분신 구준비는 적극적 그리고 직접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쏴 내리는 이미지로서 한마디로 을려에게 감녀가 조언을 했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네 사랑을 표현해라는 조언이라는 것도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마지막이 3643으로 끝나니까 또 적혀져 있지. 시조 종장의 음수율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무슨 가사이기도 하다? 전격 가사이기도 하다. 그러면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가사에 대해서 김진성 쌤이 적어주실 건데 또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입특이 하긴 해야 돼. 시조 언제 창작되기 시작했지? 시작이 언제야? 시조는? 시조 창작 시기가 언제야? 시조가 만들어진 시기야. 조선 초기 땡 절대 안 돼. 고려 말. 고려 말에 이방원 있지. 정몽주 있지. 정몽주가 뭐라 그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붙여 죽어 100번이 지고 돼. 그거 어떤 사람이야? 고려의 패망이 이방원이 야 우리 아빠 조선 건국에 너도 이제 넘어와. 너를 펴서서 살자 라는 거에서 안 돼. 나는 고려 백성이야 라는 거에 대해 출신의 마음이잖아.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조선 때 국민관례가 되고 조선 후기까지 사사시조까지 이어지지. 그 시조가 가지고 있는 그 장르가 조선의 장르였던 거야. 모든 양반 사대부 기생들과 함께 시조를 창작을 한 거야. 그런데 3장 6구 45장 3사조에 4사조 3보 너무 규칙도 까다롭고 특히 45자 내외로 써야 되는 거 너무 감질나지 않아? 하고 싶은 말 더 많은데 감질나잖아. 그래서 시조를 길이를 길게 한 거 뭐라고 해야 돼? 가사야. 시조의 빈편이야. 시조를 그냥 확장시키면 돼. 그래서 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야? 가동보 연속체야. 그러니 글자 수도 잘 들어보면 저가는 3글자, 저각시 3글자, 본뜻도 3글자, 한디어스도 4글자. 대체적으로 음수율도 어떻게? 시조처럼 3, 4, 4사조의 음수율, 3, 4, 4사조의 음수율인데 4음보의 연속체에 시조의 장형화. 기억할 수 있겠지? 4음보 연속체. 가사 특징이랑 시조 형식적인 특징 언급했으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실 것 같아? 우리 빈칸 뚫어가지고 산수 문제 풀었지? 그럼 아시겠지? 시그니처 문제 유형이니까 개수 문제 이번에도 상충곡에서 송민곡에서 엄청 많이 내시겠지? 오케이. 이거 다 배웠어요.
설명하셨어요? 네. 맞아, 조영아. 그러면 쌤이 막판에 또 준비해야죠, 그죠? 나올 거예요. 좋았어. 핵심 체크가 이거야. 전체 시상 전개. 와, 구분하는 거 나옵니다. 감명의 지분. 저기 가는 저것이 그냥 쌤 욕심이기는 한데 그냥 눈 감으면 이 흐름이 다 읽혔으면 좋겠어. 아, 저기 가는 저것이 해봐서 물어봤는데 천하의 배곡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누굴 위해로 만나러 가시는 거? 배곡경 떠난 이유에다가 밑줄 감명의 지분. 너무나 내 이쪽 들어가 내 모습과 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으려 하서는 어쩐지 너무 소원하고 아껴주셔서 그 뜻이 전혀 없어서 아영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더니 반기신을 아끼지 옛날과 달리 달라지셨다. 근데 이거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 모든 걸 뭐라? 고물의 탓이고 고물주의 탓에다가 줄 그걸 뭐라고? 자책인 거야. 유교적 충신은 이렇게 해야 자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생략. 감녀의 위로, 을녀에게 위로의 말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적어야 돼. 왜냐면 한 줄이기 때문에 위로의 말 옆에다 뭐라고 적을 거야? 그런 생각 마오라고 할 거야. 그런 생각 마오. 그런 생각 마오. 그런 생각 마오. 아, 난 진짜 이번 시험에 완전 많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위가 너무 잘한 사람이 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못했던 사람들도 엎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감녀의 위로 옆에다 그런 생각 마오라고 적으셨습니까? 그럼 옆에다 뭐라고 적지? 중략이라고 적을게. 중략. 이건 중략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을려의 시간에 이거야. 인에 대한 충정 밑에다가는 중략. 인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 밑에다가도 중략. 왜? 쌤이 얘기했잖아.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침, 점심, 식사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이게 님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이야. 님에 대한 염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독수동방의 외로움을 어떻게 했지? 산에 갔는데 구름과 안개가 방해했어. 백길이 왔는데 바람과 물결이 어지러웠어. 집에 지쳐서 돌아와서 겨우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지? 님을 만났어.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했는데 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전전 개성이 꽃피워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지. 그게 사무의 정의야. 그래서 나 죽어서 뭐가 되냐? 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죽어서라도 니네 곁에 머물고 싶어. 그래서 나 구준비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지? 미안해. 죽어서 나 뭐가 될 거야? 나골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지? 구준비나 되죠. 위로의 말에다가 밑줄을 있고 두 글자로 조언이라고 할게. 조언. 이거 위로가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추천하는 거야. 왜 멀리서 네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봐. 더 스토커질해.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시야의 의미에다 별표 3개 무조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곧 사라지는 존재,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 하지만 구준비는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로 님을 적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님의 옷에 적시는 비에다가 자, 그리고 이 두 작품의 화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늘 나오는 문제야. A 밑에다가 을려 적고 B 밑에다가 담려 적어서 A와 B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A와 B 모두 블라블라블라 A와 달리 B는 블라블라블라 B와 달리 A는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A를 감녀로 풀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제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우리는 감녀 구조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질문하고 유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질문 유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 질문 유도, 시상 전개에 필요한 인물이 감녀야. 그리고 쌤은 이 멘트가 꼭 기억해야 될 멘트라고 생각해. 세 번째 선지. 별도 시상을 열고 닫는 거에 기능적 화자는 누구다? 감녀야. 전개의 종결, 전개에다가 밑줄, 종결에다가 밑줄, 기능적 역할에다가 밑줄. 근데 정철이 선조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 충신 연주지사 다음 그 영군지정의 정서 있죠. 영군지정의 정서는 누가 갖고 있다? 을려야. 처지대변에다가 밑줄, 정철의 처지대변은 을려야. 대답과 하소연에다가 밑줄, 오늘의 사연자. 에마씨를 놓을 수 없었던 건 누구다? 을려야. 작품의 주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로 작품의 주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영군지정. 그걸 보여주는 건 누구다? 을려인 거야. 그래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중심적 역할이야. 중심적 역할. 넘어가서 1번. 주인물의 대화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3제에서 쌤은 뭐라고 바꿀 수도 있다? 대화체. 하지만 쌤의 낚시질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으로 청자를 설정하여라고 하면 땡인 거야.
대화를 하는 듯한 방식이 아니라 대화 형식인가? 대화체. 여성의 목소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감며 을려 화자의 정서에다가 밑줄 그시고 영군 지정 외로움이라고 적자.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반어적에다가 X 하시고 직접적이죠, 간접적이죠 두 가지 다 쓰이죠. 직접적으로 그립다라고도 얘기하고 객관적 상가물의 반벽 청등이랑 빈배를 통해서 환기시키기도 하고 직접과 간접 둘 다 들어갑니다. 4번에다가 별표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에다가 밑줄이고 5개 찾아주세요.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는 예사롭지 않은 자연물 5개. 그냥 사물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여야 되지? 자연물, 사물이라고 하면 사물을 통해 하자의 심정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빈배도 되고 반벽 청등도 되겠지만 자연물에서의 상징성 부여라고 하면 첫 번째 뭐? 구름, 또 안개, 또 바람, 물결, 가기 전 또 한 개 더 님에 대한 상징성까지 뭐까지? 1월까지 들어가야지. 그치?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된 거에서는 1월도 빼놓지 말자. 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화자의 정서를 진실하고 소박하게 줬습니다. 아, 노론소론이 아니라 동인이었구나. 서인 동인인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의 반대파 동인의 탄핵에다가 밑줄 그시고 전남 창평에서 한영과 응거할 때 지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님과 이별한 여인의 애달픈 마음에 의탁하여 영군의 정에다가 밑줄 바꿔주시고 너무 좋은 문제 나왔네. 천상배곡경에다가 동그라미, 한양 궁궐에다가 동그라미, 저각시에다가 동그라미, 정철에다가 동그라미, 님의 동그라미, 선조 동그라미. 천상의 배곡경에서 이별한 것은 이별에다가 동그라미, 창평 은거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유배라고도 좀 적어주시고 내 사설이라고 하면 반대파의 탄핵을 받게 된 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가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반대파의 탄핵을 받게 된 원인이라기보다는 님과 헤어진 이유는 자책입니다. 자책. 운명입니다. 이별의 원인은 자신의 운명입니다. 자신의 운명에다가 이 말 하고 싶었어. 임금님을 원망하는 것은 사대보다운 아이덴티티가 아니야. 정체성은 임금님에게는 충이야. 임금 원망에다가 X. 기억에 드러나는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뭐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그리움으로 여기저기 헤매며 돌아다닌 거야. 시적 의미 나머지 다른 하나는 보련형 개성이겠지. 그래, 이거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개성 아니네. 이렇게 성급하게 문제 풀지 마. 나처럼 A, B, C, D, E라고 했을 때 E의 빈배는 뭐다? 객관적 상관물로 외로움에 함기고 빈배에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좀 곤란해. 이들의 하자 정학시랑 복의 하자 B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이것은 너무 좋은 문제네. 5번에다 별표세 해주시겠지? 답이 뭐고 제대로 잘 보자. 봐봐. 꿈에나 님을 보려고 님에다가 동그라미 꿈에다가 베로박스 똑같네. 또 꿈 타령하고 있네. 또 꿈속에서 님을 선조 임금님을 보려고 턱을 딱 빗기고 이렇게 턱 받치고 빗기고 있는데 빗겨시니 앙금에다가는요 부부가 붙는 이불입니다. 이불이라고 적을게요. 연인의 이불입니다. 원앙금에서 그 앙금 원앙새가 부부 상징인 거 아시죠? 부부 금술입니다. 원앙새의 앙금도 차도찰샤에다가 밑줄 완전 똑같네.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네. 차도찰샤에서 리을샤는 뭐뭐 하는구나 감탄형입니다. 리을샤 하나 표시해 주시죠. 리을샤는 뭐다? 뭐뭐 하는구나 감탄사입니다. 차갑기도 차갑구나라는 차도찰샤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촉각. 왜 계속 차갑다, 잠자리가 차갑다라고 하는 거야? 외로워서. 뜨밤을 못 보내니까. 이 밤은 언제 새지? 하루도 12대. 하루가 12대. 12시간 아니고 24시간인데 라고 하면 중세 때의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 2시간씩 묶어서요. 이 12시간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루의 시간이 하루도 24시간이고 한 달도 30날이다라는 구체적 수치라고 했다.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얘기하는 건 왜 그래? 외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한 달에 30날에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어. 내가 외로워서 너가 보고 싶은데 날 위해서 카톡 그렇지 1분을 투자를 못하니 뭐 이런 거지. 와우, 똑같네. 차라리 시어디어 또 죽겠다는 거네. 죽어라 파티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대. 범나비에다가 네오박스 딱 지고 똑같은 발상이다.
아까 감년은 죽어서 구준비가 되라고 주원을 해줬고 을년은 죽어서 뭐가 되겠다고 얘기했어? 나걸이 되겠다고 했지. 3인국에서의 시작하자는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독백체, 고백체로서 3인국 밑에다 좀 누구해야 되겠어요? 하자가 단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썰을 풀고 있네요. 3인국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독백체, 고백체 비교할 수 있잖아요. 대화체랑 다르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범나비에서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적으시고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쪽쪽 앉았다가 나비가 되었으니까 꽃나무의 가지에 쪽쪽 앉아서 향기를 묻힐 거네. 나래 밑에다가 날개에 향을 묻혀서 향 밑에다가는 나비가 묻혀서 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 향은 뭘까? 사랑? 충성심? 향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충이라고 적어줘. 내 날개에다가 꽃에 앉아서 향을 묻혔다라고 하면 내 날개에 뭐를 묻히겠다는 거야? 충성을 묻혀서. 충성심에 영군지정을 묻혀서. 향은 영군지정이야. 이 날개로 님의 옷에다가 올무리라. 내 옷이 아닌 님의 옷에다가 내 향기를 옮기겠다는 거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 하노라. 내 님 쫓으려 하노라에다가 밑줄 그어서 일편단심이라고 좀 적어줘. 일편단심. 죽어서 나비가 되어서 향기를 님의 옷에다가 묻히고 싶은 하자. 일편단심. 좀 무섭다 맞지? 여자 조심해야 돼. 조심조심.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선녀의 목소리니까. 가볼게. 1번. 하루 종일 산과 강가를 내고 다니다가 지쳐서 잠깐 든 잠에서 님을 만났어요. 잠깐 든 잠에다가 밑줄 끄시고 맞아. 오늘 산에 갔다 강가 다니고 역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서 꿈속에 님 만난 거 송민국의 을려 이야기 맞아. 꿈속에서 님을 만난 당신 부럽네요. 잠도 오지 않아서 3인국에서의 시작하자는 꿈속에 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 왜? 잠이 들지가 않아. 인썸니아. 너무 외로워가지고.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님을 꿈속에서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 나니 이런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눈물이 바리바리 나니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에 답인 줄 맞아. 이렇게 님을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서 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범나비가 되고 싶어요. 범나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yes. 그래요. 저도 차라리 죽어서 오랫동안 내리면서 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준비가 되고 싶습니다. 구준비가 되고 싶습니다에다 밑줄 감녀 조원으로 빨리 넘길게. 6번으로 갈게. 헌한설안의 규원가인데 규에다가 보면 여인이 원망하는 노래야. 그래서 규원가의 헌한설안은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누구의 누이라는 거는 허균의 누이 천재 만재 억제여가지고 안동김씨 있나 여기. 안동김씨 남자를 만난 게 헌한설안의 가장 고통스러웠거든요. 안동김씨 아니가? 김혜김씨가 시집살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왜냐면 남편이 한한설안의 능력을 너무 질투했고 부부 궁합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한설안 죽고 나니까 바로 간직에 등용됐대. 과거시험 급제했대. 한한설안한테 뭔가 좀 있었나 보다. 그렇지? 열등의식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됐나 보다. 가볼게. 차라리 잠에 들어서 똑같네. 또 꿈에서 만나겠다네. 꿈에다가 네모박스. 차라리 미운 남편이라고 보고 싶어. 차라리 잠에 들어서 꿈속에서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지느니 풀속에 울고 있는 짐승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서 원수에다가 밑줄 끄시고 잠을 깨웁니다. 뭐랑 유사하지? 님이랑 꿈속에서 만나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 개성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쌤이 이런 걸 링크 걸 수 있는 걸 이제 찾아줄 거야. 이제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다 외워. 소극에다가 밑줄, 적극에다가 밑줄. 대상을 멀리서 비춰야 되는 존재고 이것도 너무 좋네. 대상에게 다가가서 내 슬픔을 전달할 수 있어. 비는 눈물의 이미지니까 슬픔 밑에다가는 눈물. 대상과 거리감이 있는 나벌과 대상에게 밀착돼서 적실 수 있는 구준비랑 달라. 일시적에다가 밑줄, 지속적에다가 밑줄. 하지만 욕망이랑은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를 하고 오늘 문제 풀고 가면 죽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흰바람 벽이 있어 살짝만 10분의 시간이 걸려. 10분의 시간이 걸려. 네. 정도도
네, 당연하죠. 야, 뒤에 셋이 왜 집중 안 할래? 왜 이렇게 끝났어 오늘? 나 듣기는 하지마. 옆으로 보세요. 원래 맞나? 없는 사람, 고민이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좀 하고 헤어지자. 해볼게. 자, 너무 중요하다. 다 하나씩 안 돌아갔으면 와줘. 쌤 옆으로.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주연이한테 받아.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책에 읽기도 파란색 책에 읽기도 해서 파란색 책 하고 싶어요. 파란색 책에도 있고. 근데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6월 3일날 올 때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나 이런 것 좀 다 챙겨서 와줘. 쌤한테 소식 좀 전해줘. 소통 좀 하자. 6월 3일날 이제. 얘들아 이거 백석씨 뭐랑 연결시킬 것 같아? 별에는 밤에서도 라이나 마리아 이렇게 나왔었지. 맞지? 그래서 윤동주의 시색가랑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백석 밑에다가 LINK 윤동주 적어주시고 LINK 윤동주. 근데 그렇게 안 내시고 이 작품 단독으로 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랑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LINK 윤동주 별에는 밤에서 라이나 마리아 리케를 언급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하나도 언급하고 싶어. 남시리주 유동 박시공방이랑 똑 닮았어. 지난 시험 범위였던 백석의 무엇과 닮았다? 남시리주 유동 박시공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시리주라고 좀 적어봐요. 남시리주 유동 박시공방이랑 색깔이 너무 닮아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된다기보다는 그 작품의 정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틀리겠죠. 그죠? 작품의 밑을 갑니다. 자유시다 서정시 주제는 고단한 삶에다가 밑줄 그리고 너무 세상의 풍파로 힘겹지만 일제강점기의 고단한 삶이지만 내 양심의 고결함은 잃지 않겠다. 고결함에다가 동그라미 마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웠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처럼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고결함 밑에다가 어렵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절개와 지조 같은 그런 정서를 잃지 않겠다는 고결함 체크됐지? 특징은 화자의 너무 중요한 말 나왔네. 내면의식의 흐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 시상 전개 방식이 얘들아 머릿속에 생각이 따라간다. 뭔가 좀 인과성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가는 거야. 의식의 흐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스크린에다가 밑줄 내면을 비추는 장치라고 좀 적어줘. 내면을 비추는 장치로 이거는 프린터 없어? 쌤 줄까? 없었어. 내면을 비추는 장치 내면을 비추는 장치로 스크린에 하자의 내면이 보이는 거야.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라고 얘기했지.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면 그 내면이 어디에 비춰지는 거야? 스크린의 흰바람 벽에 비춰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본론 내용으로 갈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다가 가로를 묶으시고 공간적 배경 가난. 이 좁다란 방 가로 묶어서 공간적 배경 가난.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 뭐라고? 내면을 비추는 장치. 의식의 흐름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어쩐지 쓸쓸한 것만 보고 간다. 쓸쓸한 것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렇다는 말인즉슨 하자는 지금 정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쓸쓸한 것에서 마이너스 하자의 심리가 마이너스인 거야.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쪽 정리 희미한 15쪽 정리에다가 밑줄 그리고 역시 뭐다? 가난이야. 안빛 낙부의 가난에 좁다란 방과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쪽 정리야.
가난인지 지치운 불빛에다가 밑줄 그어서 화자의 지친 모습에다가 밑줄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줘. 알았지?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했죠. 수업시간 확인. 수업시간 확인으로 지치운 불빛이 지쳤다라는 감정이입으로 설명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쌤은 너무 오버라고 생각해요. 그냥 불빛이 지쳐 보인다는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지 감정이입이라고 난 느껴지지가 않는데 감정이입이라고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갈 가능성이 더 노후합니다. 하지만 수업시간 확인해 봅시다. 희미한 15쪽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가 다 낡은 무면 셔츠 밑에다가도 뭐라고 적지? 역시 가난을 나타내주는 소재들 좁다란 방 희미한 15쪽 전등 때끌은 다 낡은 무명 셔츠까지 괜찮니? 어두운 그림자를 씌고 어두운 그림자에다가는 어두운 내면이지. 어두운 내면. 그리고 또 오늘 이런 날 너무 힘겨운 날 노동주가 땡깁니다.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다 가루로 묶어서 소박한 소망에다가 밑줄 진짜 안 빛납도다 그지. 그렇다고 화자의 막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야. 부정적으로 힘겹기는 해.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다 가루로 묶어서 그거 한 잔 간절하다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외로운 생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한다. 화자가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지 사연을 남신의주 유동 박씨공방에서 들어봐서 알잖아. 모든 가족도 잃었지.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적 화자가 방랑자가 되었잖아요. 방황했잖아요. 그죠? 그런 가난에 처지입니다. 그런데 에다가 세목 부서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또 어찌된 일이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 다시 한 번 더 화자의 내면 의식을 비추는 거에 가난한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회상하는 거지. 가난한 늙은 어머니에다 동그라미 그리움의 대상, 연상의 대상 첫 번째. 어머니가 어디서 보니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와 진짜 표현 좋다.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추운 날은 시각청각 후각촉각 미각에서 추위는 뭐로 느껴? 근데 시퍼러둥둥하다라는 거에서는 촉각의 시각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근데 촉각의 시각한 데 있잖아. 그것도 괜찮은데 말이야. 시퍼러둥둥이라는 거에서의 푸른색의 이미지지. 파란색의 이미지로 시퍼러둥둥하니 차가운 날에 차디찬 물에다가 밑줄 여기 어머니의 고생을 봐봐. 손을 담그고 무랑 배추를 씻고 계셔.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에다가 밑줄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고생이라고 적다. 그러면서 영상이 또 찰카닥 두 번째 영상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있잖아.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객복가의 마지막 한 집에서 그의 지하비로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있지. 배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먹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있다. 먹는다. 느는 뭐라고 문법 용어에서 명칭을 정해줘야 돼. 먹는다의 느는 문법 용어상 뭐라 불러? 응? 현재의 선어말어미야 전성어미야? 그런 거 진짜 중요시해야 돼. 선어말어미야. 전성어미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어말어미거든. 전성어미는 어말어미이기 때문에 현재는 선어말어미. 먹는다라는 현재 시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면의식의 생생함을 보여주지. 지금 생생하게 이 영상 스크린에 비치는 거는 그리운 여인입니다. 그리운 연인, 과거의 연인이 맞춰줄 거야.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에다가 제목 또 찰칵 또 이지막하여서 어느 사이에 이 흰바람 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글자들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건 다음 시간에 까먹을게. 이 글자들을 통해서 하자의 고결한 삶에 대한 다시줄. 그럼 지금까지는 하자의 처지가 어떻지?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을 하고 이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가난한 어머니의 고생스러움과 지금 하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다음부터 이제 갈게요. 근데 이거 있는데 안 갖고 온 사람 있어. 미안해. 옮겨. 얘들아 책에다가 옮겨. 안 갖고 온 사람 있으니까 막 질문 정리하고 가. 질문 정리할 거 하고 가자.